오늘 M7 종목 가운데 좀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이제 한화로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 이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유럽 내에서 보이콧 우려가 좀 번진 모습, 그리고 약세 마감했다라는 점은 앞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애플은 이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과 마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폰 16을 필두로 해서 애플의 AI 이 인텔리전스가 장기적인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메타는 앞서 살펴드렸듯이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면서 긍정적인 좀 매수세들이 몰린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징주를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니콜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기차 쪽 하는 곳이죠. 크게 이 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트럭과 에너지 사업부인데, 트럭은 이 트럭 운송 부문에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제공할 예정인 연료 전지,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를 집중하는 그런 부문이고요. 에너지는 이 수소 연료 충전 인프라를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장 27%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매각을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종료 전에는 또 심지어 76센트까지 이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거래가가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매각 가능성이, 잠재적인 매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일환으로 파트너 영입이라든지 신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앞서 이제 3분기, 그러니까 10월쯤에 니콜라에서 얘기했던 게 25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만 사업을 지원할 현금이 있고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보고한 수준을 봤더니 1억 9천만 800만 달러였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자꾸 숫자일 때 좀 버벅이는데 앞으로도 그럴 때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억 9,800만 달러의 현금을 보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내용들 좀 나오니까 이제 니콜라 측 CEO가 대답을 한 게, 다양한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렸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주가는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장 특징적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살펴볼게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항공기 제조 업체인데, 상업용 항공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BDS 부문이라고 해서 방위, 우주, 이 보안 쪽 하고 있는 것은 유인, 무인, 군용 항공기나 무기 시스템, 공격 감시 등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BGS, 글로벌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나 물류 관리,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 관리하는 항공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이제 4분기 40억 달러 손실이 기록이 된 건데, 작년에 이제 알래스카 항공 이 동체팬을 사고, 근데 제가 뉴스 찾다 보니까 또 우리 이스타 항공에서 그 보잉 항공기였는데요.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서 오키나와행에서 그런 소식이 최근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작년에 이미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항공기 탈 때 보잉은 잘 안 타려고는 해요. 많이 갈 일도 없기는 하지만 가보죠. 에어버스 좀 찾아보고 있나 이렇게 보고 갖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요. 그런 사고 영향도 있었고 노동자 파업, 이런 해고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이렇게 사고 소식이 있고 해고 노동 파업 소식이 있으면서 연방 정부의 관리 강도가 좀 강화되는 수준으로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새 항공기가 아무래도 인도가 지연이 됐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파업 내용 살펴보면 작년 9월에 기계공들 파업 소식이 있어서 역시나 생산이나 좀 지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매출도 영업 손실률이 한 44% 정도 이제 기록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이러한 상업용 항공기 부문에서의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방위 사업부로의 확전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트윌리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 기업 역시 애프터마켓에서 11%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고객 참여 플랫폼을 개발하는 건데, 메시징이라든지 음성 등을 통해서 고객 앱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참여 수요를 겨냥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장을 하든지 앱의 내장을 하든지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미 9,000개 AI 회사가 이 트윌리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오픈 AI도 지금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EO가 2024년까지는 재건이 목적이었고 25년부터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을 밝혔는데 2027년 영업 마진도 21%에서 22%로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도 3% 이상의 그러한 확대될 것으로, 영업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앞서 27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3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네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미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 애프터마켓 특징주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3에서 4%대 낙폭을 기록한 업체들인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장정보업체 LSEG가 보고서를 냈는데 평균 추정치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은행 지주회사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입니다. 사실 이제 실적 어닝 시즌 열면서 미국의 많은 이제 금융사, 은행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문을 잘 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기존 예상치 대비 $2 11센트 수준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 10센트 수준으로, 다만 매출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3%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